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이번 한 주,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9월, 네. 아쉬움이 좀 많아요. 예,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. 2022년 9월 3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LB는 전일 대비 2.51% 상승한 42,85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. 나름 오늘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이 나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을 때 LB가 이렇게 바닥을 좀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해서 요 미들 라인까지 좀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글쎄 요거보다 좀 높게 약 3.5% 정도 상승을 했다면 좀 더 나을 뻔했는데 그건 좀 아쉽고요.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요건 잠시 후에 유중이랑 한번 엮어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이제 10월입니다. 예, 제가 오늘 또 영상을 늦게 찍어서 10월이 밝았는데요. 10월에도 굵직한 이벤트가 꽤 있어요. 그것도 초반에 꽤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우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토일 월까지 쉬죠. 예, 개천절까지 있어서 월요일도 쉬면서 4일날 다시 개장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토일 월까지 쉬게 됩니다.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휴가 있는데 이번 주에도 황금 연휴 그리고 2주 연속해서 황금 연휴가 있어요. 예, 너무 설레는데 제가 괜히 시간 좀 끌려고 황금 연휴 말한 게 아니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10월 이벤트 주요한 게 거의 다 앞에 몰려 있다라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게 사실 또 앞에 좀 몰려 있어요. 일단 10월 초에 이민유믹 GBN 임상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글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특히 LB를 투자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그렇다만 10월 초라 함은 통념적으로요. 국제법적으로도 관습상 통상 1일부터 10일까지를 10월 초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보시면 1일부터 10일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3일도 쉬고 10일도 쉬고 이렇게 5일을 쉬어요. 그래서 거래로는 4일, 5일, 6일, 7일 이렇게밖에 4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뭐 이를테면 만약이라도 좀 전에도 1일부터 10일이 초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10일 날 발표했다 그러면은 또 11일 날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11일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꽤 중요해요.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 프리 NDA가 10월 11일 쯤에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래요. 그래서 뭐 미국이랑 시간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선반영이 된다고 하면 한국 시간 11일이 예상이 되고요. 요것도 사실 좀 주요 이벤트이긴 한데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사실 지금 LB는 유증 절차에 들어와 있잖아요. 그 유증 1차 발행가 확정일이 11일 날 이날 결정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. 유증 1차 발행가가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게 세 가지가 있죠. 한 달 가중산술 평가 그리고 일주일 가중산술 평가 기산일 가중산술 평가 요거 나누기 3한 거랑 기산일 가중산술 평가 중에 낮은 금액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. 제가 일단 한 달 가중산술 평가를 뭐 오늘 거까지 좀 쓰긴 썼는데 요 지금 며칠 안 남았죠. 1, 2, 3, 4, 5일 남았죠. 근데 계산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3분의 2가 이제 남은 거예요. 기산일 그리고 5일 중에 3분의 1은 기산일이 차징하고 나머지는 또 일주일 가중산술 평가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,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머지 3분의 2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월 요 초가 상당히 매우 좀 중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화수목금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요 앞으로 5일이 상당히 이제부터 유증 발행가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는데요. 일단 그냥 간단하게 제가 계산만 해봤어요. 근데 물론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3분의 2가 이 5거래일 동안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. 여태까지는 뭐 9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가중산술 평가 이게 한 달이라고 치고
해보니까 45,918원이 나왔어요. 그냥 이거를 낮은 금액이다라고 45918을 여기에 대입을 했더니 1차 발행가 예정액이 보니까 33,686원이 나오더라고요.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D가 이렇게 000으로 맞춰가지고 100%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보니까 약 33,700원 정도가 좀 안 되게 나오는데 애초 예정 발행가가 34,050원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가격이랑 약 10% 정도 차이가 나고요. 그래서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정 유중가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의 시작이 나오지 않았을까,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. 만약 예정 유중가를 맞춘다는 가정으로 본다면요, 예, 그렇게 되는 거고, 또 일정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랑 많이 겹치니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는데요.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남은 거래일수는 지금 5거래일이잖아요. 5거래일인데 여기 절대적인 비중 3분의 2가 앞으로 5거래일 동안 결정이 돼요. 그래서 10월달 초반부 특히 연휴도 많이 있는데 요게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들 그냥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. 사실 9월을 좀 정리를 하자면 9월에 에스모로 기대도 했고 또 그 어렵다는 가남 1차 치료제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, 예, 주가로만 본다면 9월달 주가로만 본다면 분명, 예, 좀 실망스러운 건 있습니다. 그 와중에, 예,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데 그 와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본다면,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나 했더니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또 거래가 나오면서 좀 얻어맞은 모습을 보였는데, 그 와중에 해필이면 그때 악의성 다분한 기사도 나왔고요.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뭐 블로거가 승인 확률 0%라는 글을 올려서 무슨 자기들이 다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, 누가 보면 최소 FD 허가 부서에서 한 10년 일한 것처럼, 예, 말을 해서, 예, 사실 우리 주주들은 많이 좀 속상했습니다.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효능이 일단 입증이 되었고요. 많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, 또 미국의 캔서 문샷 정책이랑도 맞아 떨어지니까 글쎄 중장기적으로는 좀 대세 상승을 위한 이정표는 마련하지 않았나라고, 예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시장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할게요. 그동안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많이 못했어요. 늦게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랬는데, 물론 지금 시간도 좀 늦었다만, 예, 내일 그래도 오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하락할 때 또 글로벌 하락률 1위라는, 예, 기록을 세웠습니다. 한 1년쯤 살짝 안 되었는데요. 전 정권에서도 하락률 글로벌 1위라는 기록을 쓰더니 1년이란 시간이 채 되지가 않아서 새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하락률 글로벌 1위를 차지해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선 좀 많이 답답함이 큽니다. 우리나라는 뭐 외부 변수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기에 자본시장을 좀 보호하려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분명 아쉬운 게 있어 보이고요. 여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하락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, 물론 좀 전에 이야기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특징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, 일단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지금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더 올려야 하는데, 최근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말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, 게다가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를 많이 쓰고 있죠. 미국이랑은 좀 다르게.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, 예, 이 시국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다. 더 악화될 것이다. 게다가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가계에도 좀 심각하게 들어가고 소비 위축도 올 것이고 전반적으로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는 예측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죠. 이제 킹 달러, 예, 달러 강세도 한몫을 하고 있고, 이 말은 좀 전에 이야기한 성장률로 보면 더 약세가 되는 거고요.
외환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건데 뭐 오늘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적기에 조치를 취하라라는 주문으로 오늘은 그나마 환율이 좀 안정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. 글쎄 이거 말고도 공매도도 한시적으로도 좀 어떻게 좀 해주길 바래 봅니다. 그리고 어제 파월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. 파이어족 얘기를 제가 글쎄 한 7, 8차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번에도 FOMC 회의 이후에 지난번 파이어족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파월이 또 했습니다. 주택시장이 좀 빠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. 자산시장 이야기를 그것도 중앙은행장 입에서 나온 건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죠. 일반적인 경우는 장기 금리가 더 비싼 게 맞아요. 시간이 기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장기가 금리가 비싼 게 맞는데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. 돈을 좀 빨리빨리 굴려야 되는데 여기는 묶여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해서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파월이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주택 가격을 내려서 10년물 국채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10년물 국채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여튼 미 연준이 지금 민플레를 잡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첫 번째가 수요를 억제하는 거.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거고요. 이제 두 번째 카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여튼 이제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도 안정이 될 듯 하고요. 그러면 킹달러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여튼 오늘은 좀 많이 길었는데 이제 4분기 시작이 됩니다. 10월이 밝았고요. 또 한번 LB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데요. 이번 10월 달에 좀 더 나은 LB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. 저는 화요일에 그 전에라도 좋은 소식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